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금리 전망인데요.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에 이 역전 현상이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난달부터 꾸준히 금리 인하를 미루자고 주장했던 월러 이사가 오늘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과연 금리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채권 이야기까지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엠스타그램 코너입니다. 자, 3월 FOMC 회의 직후만 하더라도요. 이거 비둘기적인 느낌이네. 느낌 괜찮네. 이대로는 뭐 주식도 오르고 저소의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되고 이러다가 6월쯤에 금리 인하 하겠네.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자, 어제 오늘 좀 시장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엔 10년물 금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연준이 다른 생각 있나? 연준의 진짜 속내는 뭘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오늘은 이 QT 감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3월 FOMC 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진실, 속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매경 이코노미의 채권 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고요. 현재 채권 업계의 자타공인 뉴스타라는 또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채권의 뉴스타라고. 네.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네. 시장에서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요. 네, 남들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흔히 본 채널이요? 네. 이건 뭐죠? 제 텔레그램 채널 이름이고요. 네. 제가 이제 김상훈이다 보니까 네. 훈이에다가 채권 본드. 네. 붙여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잠을 안 자고 24시간 일만 한다. 이런 소문이 있다고. 좀 새벽에도 많이 업데이트 드리다 보니까 예. 그렇게 좀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좀 잠은 또 나름 잘 주무시고.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잘 자고 있다고 네. 합니다. 자, 5월 FOMC가 이제 4월 30일에서 5월 1일로 네. 넘어가는 이제 다음 구간이기는 한데, 자, 위원님, 판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3월 네. FOMC 회의만 해도. 근데 지금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10년물 금리도 그렇고, 이거 좀 왜 이러는 거죠? 갑자기 이 친구들이? 저는 근데 3월 FOMC 때 네.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많이 하락했었고 예. 증시도 올랐기 때문에 판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네. 사실상 올해 점도표 중간값을 예. 작년 12월에 3번 인하하는 걸로 찍어놨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게 이제 2개로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3번이 유지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호재였는데 예. 사실 한 명의 위험만 다음 점도표는 6월 달에 나올 텐데 네. 369, 12월에 나오니까요. 그럼 6월 달에 한 명만 위에 점을 찍으면 중간값은 두 차례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되게 지금 무게 균형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두 차례냐 세 차례냐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판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물가나 고용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미국 경기가 안 좋다, 침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물가가 괜찮다는 얘기는 경기가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금리를 3번 정도 내리겠다고 하니까 예. 이거는 사실 증시에도 그렇고 채권에도 그렇고 이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예. 그 속내를 오늘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럼 금리를 도대체 왜 내릴까? 예. 그러니까 고용도 좋고 물가도 좋은데 예. 자칫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2차 웨이브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보다도 금융시장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이런 부채에 대한 차환 리스크나 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네. 위험들을 예. 어느 정도 연준이 지금 계속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선제적 대응? 네, 선제적 대응이거나 네. 조금만 계속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될 경우에 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인하는 한다라는 이 발언들을 계속 미루지 않고 네.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속내가
실은 3번이라고 말해놓고 2번 할 게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저는 혹시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면 예. 국채 금리가 상승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럼 그랬었을 또 때 부동산도? 그렇죠. 예.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주가는 올라갔던 그림들이 되게 많지만 예. 채권 금리는 레인지 장세라고 해서 예. 상하단 금리가 좀 정해져 있고 여기서만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형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 당국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로 뭐 사고 팔고 개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인하는 하는데 몇 번 할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정부도 원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5%까지 가는 걸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는 모습들이 사실 3월 FOMC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3월 FOMC 회의 때 노동시장은 안 보겠다. 그러니까 안 보겠다가 아니라 노동시장 좋아도 금리 네. 인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QT 감속에 네. 대한 부분 고민해 보겠다. 네. 이거랑 환호를 했었는데 네. 그 QT 감속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실은 올 1월을 가보면 네. 그때 당시 3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그 가정하에 네. 달러 인덱스도 뭐 98까지 내려오고 네. 10년물 금리도 3.9, 뭐 8 때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놓고 보면 6월에 인하한다고 치면 네. 지금 오히려 금리도 한 적어도 4%대는 뭐 떨어져야 되고 달러 네. 인덱스도 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에 다시 금리 달러가 또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네, 네. 후토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네. 1월 때 같은 경우는 연내 7번 인하를 반영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달러 약세와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네. 하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인하를 하더라도 점도표 3번이고 세 번이니까.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3번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의 연준과 시장의 생각이 좀 일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인지 안에서 지금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고요. 위아래로 계속 네네. 흔드는. 그래서 진짜 2분기가 시작되면 항상 예. 분기가 시작되면 자금은 있기 때문에 어디론지 방향은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들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월과 지금은 인하 반영 폭에 대해서 되게 다르기 때문에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3번밖에 안 하더라도 네네. QT 감속이 일단 나왔잖아요. 맞죠. 이걸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는 좀 안 될까요? 근데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채권이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QT 감속 얘기가 예. 지금 3월 FOMC에 나온 게 아니라 FOMC에서는 지금 이번에 곧 페어리 순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1월 연초 되자마자 로리 로건이라는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미 그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7번 인하 반영에다가 QT 감속까지 감속. 더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장의 랠리가 예. 발생했었던 거고 지금 이제 3월 FOMC 때 밝힌 거는 이제 조금 감속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QT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사례를 찾아보려면 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17년에서 19년도에 네. QT를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역사상.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때로 돌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때 19년 3월 FOMC 때 QT 감소관을 똑같이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는 종료 시점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3월 달에 네. 5월 1일부터 QT를 좀 줄여 나갈게. 양적 긴축의 양을 줄여 나갈게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네. 9월 말에 종료할게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QT 감속이 당연히 금리 상승분을 조금 누그러뜨려주는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는 전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종료 시점이 언급되지 않았고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계속 발언하는 건 뭐냐면 네. QT를 예를 들어서 100을 하고 있는데 절반으로 줄입니다. 50으로 줄이는 이유가 이제 종료를 시사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 더 길게 하고 싶다라는 의중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에는 진짜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네. 펀딩을 할 때, 조달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년도 때만큼 연준이 QT 감속과 종료를 같이 주는 선물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네. 저는 결국에는 그래도 레인지 장세에서 한두 차례 내릴 때까지는 채권 강세, 즉 네. 금리 하단은 낮춰갈 거다라고 보지만 뭔가 강한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어떠한 금융시장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 단기 시장에서 아직 문제가 발생 안 했어요. 네. 경제, 고용, 물가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하겠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를 연준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금리 수준일 때 네. 어떤 상황에서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하에 대한 그 3번 의견을 유지한 게 보험성 인하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2019년과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2019년에는 말 그대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해줬고 네. QT 감속은 해줬으나 거기는 그때는 종료 시점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맞아 떨어졌고 네, 네. 그때를 돌아가 보면 정말 초단기 금리가 네. 튀어오르면서 이건 사건 발생이다. 네, 네. 이런 조합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다시 왔죠. 네. 지금은 QT 감속인데 종료 시점은 말 안 할 것 같다. 네. 하고 다만 상업용 부동산 산이 리스크가 그때 없었던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뭔가 네. 발생이 좀 가능할 수도 나면, 있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어때요? 네. 지금 전체 만기 도래 물량이 한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올해와 내년에 이제 만기 도래할 물량, 2년 동안의 만기 도래할 물량이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로 한 1.2조 달러 정도 되고요. 네. 많게는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전체 만기 도래액의 20%에서 40% 정도까지도 차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의 초입길이기 때문에 나 자금 부족해 차환할래 그러면 1년 정도는 롤오버 차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고금리가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맞아요. 진짜 길게는 3년 차에 네. 접어든 겁니다. 그럼 그랬었을 때 1년이 지나서 만기 도래를 또 했는데 얘를 차환해 주려고 보니까 여전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자금 조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네. 근데 그 규모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도 됩니다. 예. 그 큰 규모가 언제 어떻게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계속해서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예. 카드를 통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는 의중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원로이사도 얘기했었고 예. 보스턴 연은 총재인 그 보스틱 애틀란타 예, 연은 총재도 보스틱. 예, 똑같이 예, 얘기를 예. 하는 게 한 번 인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파월과 굴스비와 같은 좀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은 계속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서 네. 결국 이 안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결국에 인하가 되면 시장은 조금 금리를 내려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로 연준이사 발언이 오늘 좀 미친 것 같은데 영향을. 네네. 원로는 금리 인하 서두르지 말자. 네. 근데 원로 이사도 분명히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네. 현존하는 문제를 알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네. 양쪽의 어떤 구색 맞추기 같은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네. 있지만 저는 우선 원로이사가 보는 관점 자체가 경제 중심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고용과 물가를 판단했었을 때 원로이사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인하는 한다. 다만 서두르지 말자. 말자. 그리고 이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사실 연초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금리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 상승한 부분들은 그때 1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데 오늘 좀 놀란 건 네. 3월에 이미 판이 끝난 줄 알았는데 네네네. 이 사람이 또 이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왜 이러는 거야? 이제 근데- 이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ECB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PF가 제일 문제입니다. 네. 터질 겁니다. CRE,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우린 금리 인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모든 금융시장은 그쪽만 초점을 맞출 것이고 심리가 먼저 문제가 되면 네. 뭐 자금의 유동성이나 실제 펀더멘탈까지도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 하고요. 네. 실제로 FOMC 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국지적 유동성 문제라는 걸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연준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시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QT 때와 QE 때 금리 민감도가 네. 비대칭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지금 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네네. 정확히 어떻게 비대칭적이 됩니까? 사실 저희가 QE라는 거는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네. 연준이 사주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이게 저희가 그 고민한 게 아니고 네. 논문을 정말 찾아봤어요. 네네. 시장에서 너무 궁금해해서. 예. 근데 논문 결과에 따르면 QE 때는 확실히 금리가 많이 하락하는, 즉 민감도가 컸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빠르게 떨어진다. 그렇죠. 네. QT는 좀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QT는 좀 미미했다라는 거고 네. 저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QT가 아니라 지금 QT를 하다가 이제 QT 감속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축에서 조금 완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 중인데 네. 그때에 대한 민감도는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밖에 없어요. 네. 논문에서도 이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때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3월 FMC 때 QT 감속과 종료를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언제 시작했냐면 5월 1일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조들을 다 하나씩 나눠 봤었을 때 실제로 금리가 가장 크게 하락했었던 시기는 5월 1일부로 시작이 됐었던 그 시기부터는 채권의 하단이 많이 낮아졌다. 금리의 하단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를 저희가 사후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채권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건 맞는데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와 다르게 종료 발표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 아직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이 엄청난 스탠스 변화를 보인다기보다는 지금 중간값이 3번 정도 인하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의 의견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한테 뭐 과소하지도 않은 그런 스탠스를 계속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성적으로 생각해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냥 100만 원씩 턱턱턱 주는 거가 이게 더 이제 시장에서 흥청망청 될지 네. 원래 100만 원 쓰던 사람을 10만 원으로 죄이다가 네. 이제 100만 원 써도 돼. 네. 저는 오히려 후자 쪽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네, 네. 앞서 말한 금리 민감도는 그냥 턱턱 돈 줄 때가 네. 훨씬 더 좋았다. 네. 유동성 장세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한 번밖에 없었다. 네,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을 민감도까지 우리 파악해 주셨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 1년 반 전만 해도 웬만한 유튜브에서 다 장단기 금리 역전 1년 후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럼 계속 역전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풀까요, 연준? 근데 푸는 거 자체가 기계적으로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단기물 금리가 원래는 장기물 금리보다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단기물 금리가 높으면 네. 아주 기계적으로 하려면 중앙은행이 네. 단기 채권을 많이 사주고 네. 장기 채권을 팔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QT를 하고 있잖아요. QT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QE를 하면서 보유 채권을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그게 거의 다 장기물이에요. 그럼 그거를 시장에 던지면 네. 되는데 예. 시장 충격이 엄청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대거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던지면 시장 충격이 있는 것처럼 네.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게 미국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큽니다. 네. 그래서 던지지 못하고 재투자 한도를 설정해가지고 지금 QT라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아마 다음 QE 시점이 올 때는 그러니까 다시 금융 위기가 오고 네, 언젠가 다시 오겠죠. 침체가 와서 네. 사줘야 될 때가 왔었을 때는 아마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오늘 월러 이사는 오늘 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네. 최근에 얘기를 한 걸 보면 만기가 긴 애들 말고 짧은 애들 1년 미만의 T빌이라고 하는 재정증권을 사서 네. 이제 연준의 보유자산의 만기 구조를 좀 짧게 가져가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꾀할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T빌로 채워야 한다는 원로 발언이 당장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또 채권을 사들이게 될 중앙은행의 시점에는 이번에는 짧은 네. 단기채로 많이 쟁여놓자. 네. 이 정도 발언입니까? 네. 근데 그게 정말로 빨리 오면 네. 5월 FMC 때 네. QT 감소관이 발표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100을 이제 만기 상환하던 거를 반으로 줄여서 50으로 하면 네. 50은 재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재투자를 만기 도래는 다 장기채거든요. 그 만기 도래분을 단기 쪽으로 옮겨갈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5월부터 제시할 수 있을지는 네. 좀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안들이 발표가 되면 예. 장단기 금리 역전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준의 의지가 정말 강하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로서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낮고 네. 그렇죠. 네. 이제 장기 금리가 낮고 단기 금리가 높은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연준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는 뭐 도도 네.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이게 큰 문제 없잖아. 아예 우리도 좀 이런 착각을 약간 생각을 갖게 돼요. 네네. 너무 오래 네. 잘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네. 그 보험성이나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얘네들의 포지션이 되게 노출되어 있는 게 지역 은행들이란 말이죠. 네. 중소형 은행들. 네.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상 저희가 은행을 볼 때 은행의 수익 구조가 악화됐죠. 예대 마진이잖아요. 네. 근데 대형 은행들은 이런 예대 마진 외에 비수익 구조가 그러니까 다른 수익 구조가 비이자 수익 수입이 그쵸? 있죠. 네.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중소형 은행들은 여기에 노출되는 기간들이 길수록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준은 불편해하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3월 FMC 때 결과들을 보면 네. 장기 중립금리는 올리고 실질 점도표는 낮추고 네. 그리고
만기 구성을 되게 짧게 가져가고 싶다. 그게 언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 발언들 자체가 네. 조금씩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네. 이걸 해소시키려면 저희 작년 하반기 때 기억을 미국채 5%까지 갔잖아요. 네. 장기물 금리가 엄청 상승하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던지면 돼요. 근데 연준이. 그걸 원하는 그림은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더 많이 강세를 보이는 거를 좀 제한하는 정도의 카드들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 3번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역은행이나 네. 지방은행에서 미국입니다. 네. 좀 사단이 터지거나 네. 상업용 부동산도 크게 말고 네. 잔잔하게 터져서 네. 마치 이걸 좀 침소봉대를 해서 네. 연준이 허겁지겁 인하 이런 그림이 오히려 좀 원하는 그림이겠네요. 이건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 테크니컬리. 네,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주식도 그런 상황에서는 조정을 되게 받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실제로 대응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SVB 사태 때는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이 네. 나와서 연설하고 BTFP 신설했거든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밀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4.1에서 4.3에서 10년물 네, 금리가 또 계속 선거도 유지되는.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우리 뉴스타 채권경제사 김상우 위원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